계약이 늦어지면서 수업을 영상으로 좀 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볼 것 같아. 그래갖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굉장히 어설프지만 학생들은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게. 그냥 재미로 한번 봐봐. 뭐 이런 게 있구나 싶으면 돼. 자, 하게. 이번 시간에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에서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을 좀 해보고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낼게요. 우선 여기서는 좀 순서가 중요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륙 이동했다더라. 근데 이 대륙 이동했을 때 이거에 대한 증거들이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이 대륙 이동설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 근데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그 다음 멘틀 대류설이고 멘틀 대류설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그 다음 이론이 쭉 나오니까 순서를 보면서 어떤 게 어떤 것에 증거가 되는지 왜 이게 한계점이었는지를 잘 알고 넘어가길 바래요. 자, 1번 대륙 이동설부터 볼게. 여기 수업 자료 올라와 있는 건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냥 보면서 하면 돼. 자, 독일의 과학자인 베게나라는 사람이 제청을 했대. 보니까 이 아저씨가 지도를 딱 보니까 여기는 남미, 여기는 아프리카가 얼추 비슷해. 보면 남미의 동해안,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비슷한 거지. 그래갖고 지도를 한번 잘라본 거야. 잘라서 맞춰보니까 뭐요? 비슷하네? 라고 알게 됐어. 물론 베게나라는 사람 이전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런 게 있구나, 비슷한데? 라고 말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증거를 찾아본다든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이 비슷하더라, 얼추 맞더라, 이렇게. 그러면 대륙이 원래는 하나였다가, 그러니까 원래 붙어 있었다가 이동한 거지 않을까라는 증거를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를 냈죠. 그래서 지질학회에 갔단 말이야. 지질학회 가서, 저희가 지도를 잘라보니까 이런 게 나오던데요? 라고 발표를 했어. 거기는 지질학회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베게나라 아저씨는 지질학자가 아니야. 기상학자야. 그래서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지. 지질학자들은 뭐라는 거야 인마니, 닌 기상학자다냐. 기상학자 저기 바람 부는 거나 신경 쓰지, 뭔 땅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 너 왜 전공했어? 우린 전공자들이야. 헛소리 하지 마. 우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 베게나라 아저씨가 조금 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 자, 두 번째 있는 게 화석에 대한 건데, 화석이라는 건 비슷한 기후와 비슷한 시대에 살던 아이들이 돌멩이가 된 거잖아.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과 여기 있는 지역과 여기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이 발견됐다,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여기는 옛날에 비슷한 기후였겠구나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다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베게나라 아저씨가 대표적으로 말한 화석이 글로섭테리스와 메조사우루스란 말이야. 근데 글로섭테리스는 고생대에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양치식물이야. 양치식물은 포자를 가지고 번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포자라는 아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을 이동할 수 있을란가? 못해. 그럼 메조사우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공룡이어가지고 뭐 멀리 이동할 수 있는 큰 공룡이 아니야. 고작해야 악어만 해. 근데 악어처럼 생겼지만 물갈퀴도 좀 작아. 팔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앞발과 뒷발이 짧아. 그런 조그만한 악어 같은 아이들이 이 넓은 대서양을 건너갔다?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륙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쳐보니까 얼추 남미와 아프리카가 붙어있다고 가정하면 메조사우루스나 뭐 키노그나투스나 이런 동물들과 식물들이 조금씩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 걸 보고 이거 뭔가 비슷하네? 라고 알아보게 됐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질 구조도 관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질 구조라면 대표적인 게 산맥이야. 산맥은 산들이 연속되어 있는 지질 구조를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땅덩어리지. 땅을 알아보다 보니까
암석들을 관찰하게 돼. 이런 암석들이 줄지어서 퇴적층이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지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지층도 발견하게 되면서 뭐요? 붙여놓으니까 여기 있는 케이프 습곡대나 아틀라스 산맥이나 애플라치아 산맥들이 비슷한 돌멩이로 되어 있더라. 비슷한 산맥으로 되어 있더라. 비슷한 지층으로 이어져 있더라. 라는 게 발견이 되지. 그러면서 또 지질학회를 찾아가. 라고 이거 발표를 해. 지난번에는 제가 해안선의 일치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지질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 이제 기상학자잖아 라고 말하길래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이러던데요. 여러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던데요. 여러 지질 구조가 이어지던데요. 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지질학자들이 또 말을 해. 나 지난번에 말했지 않냐. 붙어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얘들이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을 내놨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육교설 이런 게 있다. 원래는 육교처럼 땅덩어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해안선이 다시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면서 연결되어 있던 땅덩어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저 지형을 관찰할 수가 없지만 과학기술이 좀 발전해서 해저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바다에서도 좀 높이 솟아있는 육교처럼 나와있는 땅덩어리가 발견이 될 것이다. 이거라면 설명되지 않냐. 마찬가지로 산맥 같은 경우에도 우연찮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걸로 얘를 쫑꼬를 줘. 그러면서 너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너 기상 쪽에만 관심 주라 했다. 바람 부는 거나 잘 봐. 우리가 알아서 할라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인자 백예나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상학자니까 바람 부는 거, 눈 오는 거, 비 오는 거 갖고 한번 증거를 찾아볼게요. 그린란드를 가. 그러면서 그린란드는 좀 이따 간다. 그러면서 이제 빙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돼요. 빙하라는 건 우리는 물이 얼어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빙하는 그게 아니라 눈이 내렸을 때 쌓인 눈에 또 눈이 내리고 그 쌓인 눈에 또 눈이 내려서 압력으로 만들어진 게 빙하기야. 근데 보니까 여기 인도란 말이야. 여기가 인도란 말이야. 인도는 지금 빙하가 있을 리가 없지. 위도대가 빙하가 있을 위도대가 아니야. 저위도 지역이니까. 근데 빙하의 흔적들이 있어. 지금 말하는 빙하의 흔적이라 하면 빙하라는 놈들이 만들어져서 중력에 의해 낮은 곳에 점점점 내려오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산맥들의 돌들을 마찰을 시키면서 내려오게 돼. 그런 마찰되어 있는 돌멩이들이 흔적으로 남게 돼. 혹은 빙퇴석이라고 해가지고 마찰된 그런 돌멩이들이 같이 내려와. 그러면 분급이 안 좋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섞여 있는 돌멩이들이 퇴적층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이 빙하의 흔적들이 대륙 한 군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얼추 일치하더라. 그러면 이거 옛날에 하나였을 거 아니야? 라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지질학회를 가지. 근데 지질학회에서는 여놈 또 왔네. 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했잖아. 너는 그런 거에 대한 흔적들만 내란 말이야. 하면서 알았어. 네가 방금 기상에 관련된 증거들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 야, 근데 네 말대로 좀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움직였대? 네가 말한 대로 자꾸 네가라니까 그러네. 그대가 말한 대로 대륙이 이동한다면서 그럼 대륙이 이동하려면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힘 뭐야? 백예나가 말문이 턱 막히는 거야. 그래서 뒷머리를 극적극적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가 자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전하게 되면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원심력에 의해서 대륙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지구물리학자가 계산기를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아닌데 원심력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뒷머리를 극적극적해. 그러면서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기조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력에 의해서 땅덩어리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해. 또 지구물리학자가 계산기를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아닌데? 야, 달에 의해서 땅덩어리가 끌려갈 만한 그런 힘이 턱없이 모자른데? 너 좀
잘 모르면서 말하지 마. 우리 시간 없어. 바쁜 사람들이야. 하면서 무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게네는 알았어. 내가 또 다른 증거 찾아올라니까 좀만 기다려봐. 하면서 그린란드라는 저쪽에, 여기야, 여기. 그린란드를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증거 찾다가, 행방불명이 됐어. 슬프네.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어. 그린란드 가가지고 죽었습니다. 결국 대륙 이동설은 여러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 그리고 대륙의 이동에 따른 한계까지 밝혔지만 왜 대륙이 이동했는지 그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해서 매장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멘틀 대류설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기출문제 한번 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에서 14쪽. 자, 14쪽 보면 2013년도 6월에 나온 평가원 문제예요. 지구과학 2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G1에 내려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그림은 대륙 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 이거 보니까 여가 남미네. 빨간색이 안 나와. 헤헤. 남미. 여가 아프리카. 그래서 여기 있는 해안선과 여기 있는 해안선이 일치한다 했어. 여기 있는 산맥과 여기 있는 산맥이 일치하고 여기 있는 화석과 여기 있는 화석이 일치하고 여기 있는 빙하의 흔적과 여기 있는 빙하 흔적과 여기 있는 빙하 흔적이 똑같다 했어. 자료와 관련해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하자는 것. 1번 멀리 떨어진 양쪽 대륙에서 발견된 고생대말 습곡 산맥이라 했으니까 이 습곡 산맥은 지질구조겠네.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겠어. 맞아. 2번 여러 대륙에 있는 빙하 퇴적층의 분포라고 했으니까 빙하 퇴적층, 빙하의 흔적 맞네. 3번 멀리 떨어진 양쪽 대륙에서 메조사우루스 화석의 일치 맞네. 5번 남미 대륙의 동부와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의 형태 유사하다. 해안선 일치 맞네. 4번이 틀렸어. 볼게. 대서양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있다. 고지자기 줄무늬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마그마상에서 마그마가 점점 식어가면서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들은 그 시대의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되게 돼.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점점 식어가면서 퀴리 온도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돼. 그 상태로 굳으면 고지자기가 돼. 그것이 암석 속에 남아있으면 잔류자기라고 하고 그런 고지의 줄무늬가 해령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지 생성돼서 올라오는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베게네가 몰랐어.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론의 증거가 돼. 4번이 틀렸네. 답이 4번이었구만. 자, 이렇게 해서 대륙이동설 끝. 야, 이 얼굴을 보면서 할까? 내가 저기 칠판을 찍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한가 싶기도 하고 여기다 좀 써가면 되는데. 자, 우선은 뭐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올려봐봐. 나 뭐하나 싶다 이거. 고생했어요.